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른 가운데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도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안개는 점차 기온이 오르며 거치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20mm의 비가 쏟아지거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등 국지적으로 요란한 비가 전망됩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국지적으로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50회 경주 신라문화제가 오늘 개막해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축제 내용을 늘렸고 각종 공연에 다양한 신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해서 연출까지 하는 시민축제 운영단도 크게 늘었는데요.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50회를 맞는 경주 신라문화제, 예술제와 축제로 나눠 2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 주요 프로그램은 화백제전과 실크로드 페스타를 비롯해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집니다. 월정교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화백제전, 신라왕 추대식에 이어 화려한 불꽃과 드론쇼, 창작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수상 관람석 2,000석과 함께 야외 광장에 대형 LED도 설치했습니다. 화백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입니다. 올해는 석시문중의 최고 어른인 석탈래 거서관의 60대 손인 숭신전 전참봉을 왕으로 추인합니다. 봉황대와 시내 일원에서 열리는 개방형 축제인 실크로드 페스타에는 거리 예술 공연과 지역 예술인 버스킹이 100여 차례 이상 열립니다. 화랑 무도회에는 로꼬와 김하온, 닐러 말즈 등 유명 힙합 래퍼들이 참여합니다. 축제 기간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먹거리 야시장인 달빛 난장도 매일 열립니다. 참여 업체가 지난해 21곳에서 올해는 33개로 늘었고 방문객 편의시설도 확충했습니다. 월정교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백제전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신라 페스타 또 달빛 난장 힙합 페스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우리 아름다운 경주의 고적을 배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시민 참여가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320명으로 시민축제 운영단을 구성했고 SNS 홍보를 비롯해 시민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축제에 참여합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저희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게 너무 의미 있고 함께하는 축제라는 의미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 축제에 앞서 열린 신라 예술제에선 수준 높은 뮤지컬 공연과 사진전, 풍물 퍼레이드가 이어져 인기를 끌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에 이르자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경주시는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문을 통해 사전 자진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교에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최종 선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항에선 포스텍과 한동대가 예비 지정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포스텍은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기현 씨. 버섯과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친환경 부표를 만드는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버섯 뿌리라고 불리는 균사라는 물질과 커피 찌꺼기라고 하는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차세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를 부피에 적용시켜서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창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포스텍의 창업 지원센터인 체인지업 그라운드입니다. 연구실과 가까운 곳에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각종 연구 지원을 받아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들에게까지도 시제품 제작 사업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포스텍은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차세대 IT 등 지역 전략 사업에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체를 지원해 기업과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생뿐 아니라 창업의 뜻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퍼시픽밸리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도와드려서 창업을 하게 하고 그 창업된 기업이 점점 커나갈 수 있게끔 인구 절벽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도시에서 2개 대학이 예비 지정된 포항에선 이달 말 발표되는 최종 결과에 포스텍과 한동대가 동반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 출신의 김원석 경북도 의원은 개교 100주년 학교의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원석 의원은 경북에서 개교 100년 이상인 학교는 전체의 9.4%인 88개로 지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조례 추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10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전국 지자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집행률이 한 자릿수가 되지 않거나 심지어 한 푼도 쓰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 노력 부족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한태연 기자입니다. 경북 고령군은 2022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정부로부터 60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가야 읍사무소 청사 이전과 연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팜 조성 사업,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와 문화예술 창작소 건립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집행률은 1.9%, 1억 1,600여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사업을 계획해서 바로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라든지 저희도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는 단계에서 바로 착공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요? 경북 영천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은 1.2%에 불과합니다. 대구에서는 남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0.93%로 1%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112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전체 기금 집행률은 26.1%입니다. 기초자치단체만 보면 집행률은 5.7%로 더욱 낮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금 배분 후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의회 승인 절차,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며 기금 집행 부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충북보은군의 경우 집행률이 100%로 기금을 전부 사용했고 경북에서도 의성군 54.5%, 상주시 46.3% 등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등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구 소멸을 막으려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실국 형태도 아닌 서너 명의 팀 조직에만 맡기는 것도 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총괄하는 입장하고 또 사용 부서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또 생기고 하니까 인구 감소 위기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서 간 협력 체계도 없습니다. 시장 군수 지자체장 직속이거나 적어도 부지자체장 산하의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여야 되고 모든 관련되는 주거, 생활여건, 경제 일자리, 교육 문제까지 다양한 관련되는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정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금만 던져주고 지자체에 모두 맡긴 채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으로 주어진 자금마저 썩히며 마지막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울진군은 친환경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지역 주택 소유자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콘덴싱 보일러 한 대당 일반 가정은 10만 원, 저소득 가정은 60만 원으로 보일러 공급자 및 보조금 대상자가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싼 대구시와 의성군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위치를 군위 우보로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경상북도와 의성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현실성이 있는 발언인지 김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의성군이 계속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고수하면 신공항 위치를 기존 군위 소보 의성 비안에서 군위 우보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보 비안보다 우보로 유치하는 게 최소 2조 원의 국비가 절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 당선 전인 지난 2019년 대구시 분석에선 우보로 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소보 비안보다 사업비 2,600억 원이 오히려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비와 부지 조성 비용,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홍 시장은 안개 일수도 우보가 5일, 소보 비안이 58.81로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국방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자료를 근거로 든 건데 문제는 정작 군위 의성 두 지역 모두 관측소가 없어서 우보는 대구 측정 자료를, 소보 비안은 안동 측정 자료를 인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안개 일수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활주로 ILS 자동 이착륙 장비가 탭2 수준이기 때문에 시정이 300m만 돼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안개 영향을 받지 않고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새 공항 이전 후보지를 다시 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군공항 이전법상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지자체장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하고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2014년부터 소보 비안 부지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7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정적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라든지 법리적 공방, 공항 이전 사업은 무산되는 거하고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임도를 조성할 때 임도 아래 피해 방지 시설과 사방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임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하는 임도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 석축 등 피해 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해야 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임도가 극한 호우에 버틸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 경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고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만 8천여 곳이며 이 가운데 경북이 4,859곳에 130만 3천 헥타르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산사태로 26명이 숨지고 산림 2,31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포항 해경은 지난 9일 영일만 항에서 침몰한 70톤급 예인선에 대한 방제 작업을 사흘 만에 완료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11척을 동원해 15kg의 기름을 회수하고 해상 크레인으로 침몰 선박을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또 어제 새벽 1시 10분쯤 청하면 방어리 항에 전박 중이던 7톤급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안개는 점차 기온이 오르며 거치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거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공기질은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도, 김천은 8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23도, 김천은 22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 12도, 문경은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요. 금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2도 전망됩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국지적으로 강약을 반복해 지역별로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